민간 임대아파트 시행사가 바다조망 아파트를 짓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허가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권 침해로 교사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강원도 교육청도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 지원도 강화합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체육 행사를 유치하는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시군 체육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의 대중제 골프장과 파크 골프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시행사가 바다조망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금을 내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해당 부지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땅이라며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조망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알려진 강릉시 사천면입니다. 경기도의 한 시행사가 이곳 16,000제곱미터의 부지에 406세대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71%는 자연녹지 지역, 12%는 보전녹지 지역, 그리고 17%만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땅의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예정 부지입니다. 녹지 지역이 80% 이상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산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시행사는 이 땅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지자체로부터 땅 용도 변경, 즉 지구 단위 계획 종상향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하고 도하고도 아무런 조건도 맞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투자자만 들어오면 본인들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만약 잘못되면 투자하신 분들 돈을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판매책들이 절차를 대부분 마쳤다며 가입 권유를 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뭐 땅도 다 돼 있고 시청이랑 협의도 다 돼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청 그 주택가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주택가에서는 거기랑은 협의된 게 하나도 없고. 주장이 맞는지 취재진도 문의해봤습니다.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금액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기금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홍보문에서도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형식인데 나머지는 허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그럼 지금 허그에서도 기금 보증을 받기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강릉시의 설명은 다릅니다. 땅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입안을 거쳐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강릉시는 용도를 변경해줄 계획도 없고 부지 성격상 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대다수 이제 자연 녹지 지역으로 종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가입 전에 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해당 임대아파트에 대해 현재 강릉사천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입자 한 명당 6천만 원씩 출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2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또는 도시개발 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행사는 본사가 아닌 강릉사천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가입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안심보장 증서에 따라 혹시라도 땅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해당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할 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잇단 극단적인 선택이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교원단체의 반응을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 교육활동이 침해받았을 때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과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 방안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분쟁이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료비 지원 신청을 간소화하는 등 모두 26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신고가 되면 도교육청에서는 변호사협회, 우리 M을 맺었으니까 연락해서 바로 초동 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는. 이 가운데 원스톱 법률 지원과 피해 교원 치료비 신청 절차 간소화 조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과제는 올해 말과 내년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27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가운데 학부모와 교권 확립을 위해 이해 접점을 늘리는 방안이 부족한 점은 여전히 해결 과제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인식 제고를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희 교육청에서 연수나 컨설팅 등을 통해서.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 교권 침해에 대한 판단과 처리, 책임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매뉴얼화되어 있건 열거가 되어 있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원단체들이 학교장의 역할을 분명히 열거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교권 보호 정책이 현실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장과 교육청이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 시군에서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 행사를 직접 유치하는 스포츠재단을 잇따라 설립하려고 하면서 체육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구군에 이어 태백시까지 설립을 추진하자 시군 체육회가 해당 지자체의 대회 참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영월군청에서 도내 시군 체육회장들이 모였습니다. 시군 체육회장들은 시장 군수가 이사장인 스포츠재단 설립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양구군이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태백시도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체육회장단은 스포츠재단이 지방체육회 고유 업무와 중복돼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는 11월부터 스포츠재단 시군의 전국 도단위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시군 같은 체육과가 있고 또 스포츠재단이 있고 체육회가 있으면 세 가지의 그 단체가 있잖아. 세 종류의 단체가 다 똑같은 업무를 해요. 그럼 체육회가 지금까지 체육과하고 서로 업무 협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해왔단 말이야. 지난 11일 국회 회관에 모인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단도 스포츠재단 설립을 규탄했습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태백시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스포츠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스포츠재단 설립 이후로 체육회에 지방 보조금을 지급해 개최하는 스포츠 대회가 지방 교부세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이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전환되면 대회 개최가 확대되고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체육회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체육회의 반발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가 보이콧을 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 저희는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고 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제 각각 대응을 할 거고요. 전국에서 스포츠 재단은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되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도 해당 시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체육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산림과 환경 분야 등 10대 규제로 인한 중복 규제 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산림과 군사, 환경, 농지, 문화재 등 10대 규제로 인한 중복 규제 면적은 24,467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 면적 16,828제곱킬로미터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 면적 중 산림과 환경 두 분야가 85%에 이르고 속초시의 경우 행정 면적의 3배인 287%에 달한다는 규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과도한 중복 규제로 강원도가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강원도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모레 오후 1시 춘천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야 지역 정당과 학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진술인 7명으로부터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의견 청취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삼척 지역의 다양한 골프 시설이 들어서면서 골프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코스를 늘리고 파크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 신설도 계획돼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블랙밸리 골프장.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 기금 900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7년 조성됐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고 요금도 저렴해 인기가 많습니다. 18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골프 동호인들이 몰리자 출자 기관인 삼척시가 9홀 증설에 나섰습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이 추진 중인데 골프장이 있는 도계 지역 주민들도 조속한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척 시민들은 골프장 증설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인홀 증설을 속도감 있게 빨리 좀 해서 폐광 지역인 그 도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시는 파크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 신설 구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로면과 도계읍에 각각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건설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골프 동호인 30명이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 건립도 종합운동장 인근에 계획돼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일개소와 또한 요즘 급증하는 파크 골프 동호인을 위해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2개소를 조성,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삼척 지역의 골프장 증설과 파크 골프장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골프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